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SNC의 조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기업의 이제 인터넷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기업의 IT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클라우드도 이제 많이 사용이 확산이 되고 더불어서는 망분리 완화 정책까지 이제 덧불어지면서는 지금 기업의 공격 표면이 빠르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상은 점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사이트라는 솔루션은 이런 확대된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기업의 자산, 즉 IP나 도메인들에 대한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서 비트사이트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그 정보들을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정량화된 수치로 현황을 정보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버의 취약점을 진단한다고 하면 서버 내에서 뭐 스크립트를 돌리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실행하면서 해당 서버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을 합니다. 즉 스캔 방식을 통해서 서버의 취약점을 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비트사이트라는 솔루션은 이거는 좀 취약점을 진단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링크드인이나 후이즈, DNS 싱크홀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비트사이트만 접근 가능한 뭐 아누비스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취합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서 특정 IP와 도메인이 어떤 기업의 자산인지를 먼저 식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측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취합된 이벤트들을 분석을 통해서 보안 이벤트들만을 추출을 하고 앞서 분리해 놓은 IP랑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매핑 과정을 통해서 기업별로 실제 인터넷에 노출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해내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분석 대상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스캔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럼으로써는 내부망에서 운영 중인 서버에 대한 취약점은 본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 원들이 저희 솔루션이 탐지해내는 취약점이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스캔 방식을 통해서 얻어내는 취약점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SPM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제3자의 보안을 위한 TPRM 서비스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SPM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격 표면에 내재된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외부 공격이 가능한 취약점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즉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가이드뿐만 아니라 조치 계획을 세우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관리 기능까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왼쪽에 기업의 보안을 강화를 하셨다면 요즘은 비즈니스랑 관계가 있는 제3자들의 보안 관리도 중요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TPRM입니다. 벤더들의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발성으로 한번 체크하는 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벤더사들의 취약점 탐지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공해 드리냐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SPM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TPRM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와 관계에 있는 제3자들에 대한 정보를 생성을 하고 해당 기업의 담당자를 이메일을 통해서 초대하게 되면 그 해당 초대받은 담당자분도 본 관리 콘솔에 접속하셔서 추가 비용 없이 45일간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SPM 라이센스를 유지하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보안 개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트사이트는 글로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특허받은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서 기업 표면에 내재되어 있는 이제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트사이트는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실한 특징으로는 저희와 같이 스캔 방식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중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유의미한 보안 이벤트를 도출해 내느냐가 그 솔루션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사이트는 이미 2016년부터 비트사이트만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로부터도 보시기에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합된 데이터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보안 이벤트 등을 추출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3번을 보시면 비트사이트는 기업의 보안 현황을 나타낼 때 리스크 벡터라는 그 고유의 항목들을 갖고 리스크 현황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리스크 벡터를 기준으로 사이버 리스크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특허받은 평가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 전 세계 4천만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초적으로 어떠한 공격 표면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최종 종합 단계에서는 특히 한 30만 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검색과 인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각 기업별로 보안 등급을 산정해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기업 간 관계 분석을 통해서 트리 구조 정보도 이 단계에서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용자분한테는 보안 현황을 어떻게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사이트는 기업의 보안 현황을 시큐리티 레이팅이라는 정보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점수 구간은 300점부터 820점까지 표현해드리고 있고요. 점수의 의미로는 그 하단에 보시면 740점 이상이 아무래도 좀 비교적 보안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의미로 표현해드리고 있고요. 640점 미만은 상대적으로 보안 리스크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비트사이트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23개의 리스크 벡터별로 A부터 F까지 등급을 산정을 합니다. 이 등급 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리스크 벡터를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리스크 벡터별로 또 카테고리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왼쪽에 보이시는 시큐리티 레이팅 점수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A부터 F까지 등급은 어떻게 산출을 하냐고 하면 지금 이 리스크 벡터가 가진 이제 리스크 심각도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리스크 벡터를 위배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최초 발견 이후에 조치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A부터 F까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벡터는 한 번 산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실제 보안 사고와 리스크 벡터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시큐리티 레이팅 또는 리스크 벡터에 대한 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개선 활동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앞서 지금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의 정보를 과거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는 지금 그림처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과거 1년치의 시큐리티 레이팅, 보안 점수의 오르내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점수 오르락내리락 할 때 특정 이벤트에 어떤 보안 리스크가 있었는지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그럼으로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이벤트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해당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자산 현황 목록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레이트나 포트폴리오 레인지 등이 있습니다. 즉 동종업계와 비교해서 우리 기업의 보안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쉽게 파악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그룹을 임의로 구성하셔서 해당 기업들 간의 보안 상태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사이트가 이제 보안 취약점을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줄 때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좌측 그림은 이제 CV 코드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건수가 탐지됐느냐를 원의 크기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둥근 원의 색을 진하게 표시하면서 그 해당 CV 코드가 얼마만큼 심각도가 높은지를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자산의 중요도와 발견된 이슈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리스크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장점은 매일같이 수백 건씩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뭐부터 조치를 해야 될지 판단하실 때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측 제일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자산의 중요도도 높고 이슈에 따른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을 먼저 조치하실 때 의사결정을 하실 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이슈 트래킹 기반의 이제 리스크 관리 기능을 통해서는 리스크에 대해서 생애 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애 주기 관리도 용이하시고 또 타 부서 간의 업무 협업도 용이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보안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단축 효과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이 테이블 형태대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기준으로 해당 자산이 어떤 CV 코드를 위반했는지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CV 코드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바로 CV 코드 옆에는 CVSS 심각도 정보가 있고 또 EPSS 건너는 EPSS 확률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이런 취약점이 언제 탐지가 됐고 마지막에 탐지된 날짜가 언제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타 보안 솔루션들과 같이 기본 지표로서 제공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빨간 박스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DV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트사이트는 다크웹이나 디웹 등에서 해당 공격자들이 악용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무기화하는 그런 활동을 관찰을 통해서 실제 좌측에 보이시는 CV 코드가 얼마만큼 악용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1부터 10점까지로 그러니까 DV 스코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TI 어트리뷰트는 지금 실제 해커들이 이 CV 코드를 활용해서 어떤 단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정보까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 화면에서 보시기에 CVSS가 다 10점입니다. 근데 옆을 보시면 DB 스코어는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그냥 CVSS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조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 실제로 공격이 일어날 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취약점에 집중을 하셔야 될지 이제 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거는 스킵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과거 1년, 지금 과거 1년 동안에 지금과 같은 보안 활동을 했을 때 이후 1년간 지금 보안 점수가 어떤 변화가 일지를 예측해주는 포캐스팅 기능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건. 그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거는 실제 리스크 벡터별로 현재 보안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이후 1년 이후에는 점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활용을 통해서는 실제 보안 점수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리소스가 필요한지 예측을 하고, 또 이제 예산 확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할지 우선순위 결정에 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레포트입니다. 보안 담당자분께는 당연히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레포트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경영진께는 이런 상세 레포트보다는 지금 보안 현황에 대해서 또는 이전 달과 비교해서 보안 상태가 어떤지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요약 레포트가 필요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업무 요건별로 약 한 40여 정의 템플릿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시는 특이점으로는 커스텀 레포트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내에서 관리하시는 특별한 지표나 또는 자산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따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 레포트를 정해진 날짜에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비트사이트가 보안 등급 얘기를 좀 자주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사이트의 보안 등급이 실제 보안 사고와의 발생 연관성을 비트사이트가 해당 솔루션을 갖고 서비스를 수년간 하면서 누적된 이제 통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안 점수가 400점 미만인 조직은 지금 보안 평가 700점 이상인 조직보다 데이터 유출 사고가 통계적으로 5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관련돼서도 보안 점수 650 미만인 조직은 750점 이상 조직보다 6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좌측의 두 개의 그래프는 비트사이트가 자신들의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서 나온 정보라고 하면, 우측에 있는 거는 지금 맨 하단에 보이시는 IHS 마켓이나 무디스 또는 마시 등은 이거는 자체 고객들에 대해서 비트사이트가 보안 등급을 평가하는 리스크 벡터와 실제 보안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를 분석했더니 비트사이트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안 등급이 낮은 기업은 아무래도 보안 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해당 세 개의 기업은 실제 기업의 보안 상태를 평가할 때 비트사이트의 보안 등급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션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포레스트나 쿠핑과 콜 등에서도 지금 사이버 리스크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비트사이트가 업계 기술적으로는 리더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이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비트사이트는 2011년부터 사이버 리스크 관리라는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을 하면서 시장을 개척한 기업입니다. 특별한 특징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무디스와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고 뭐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사이버 리스크에 관련돼서 실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신용 정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를 좀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머스는 이런 공식력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3,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포춘 500대 기업에서는 38% 이상, 그리고 전세적으로는 30여 개 이상 기업에서 180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저희 비트 사이트를 기업의 보안을 진단하는 표준 지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 활용 사례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분 아비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비바는 비트 사이트 도입 전에 크게 세 가지 보안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업장이 많은데 전 세계 사업장에 산재되어 있는 IT 기기에 대한 가시적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M&A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피인수 기업의 인프라가 이제 본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섀도우 IT가 확산이 되면서 이때 늘어나는 공격 표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 사이트 도입을 통해서는 전 세계 모든 지사에 대한 IT 자산에 대한 자동 식별은 물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섀도우 영역에 대한 정보까지도 취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위험도 기반의 취약점 우선순위로 관리를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사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피인수 기업까지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요. 그러면서는 이제 도입 효과로는 공격 표면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도입 5개월 만에는 취약점 탐지부터 조치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한 4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요 상단 메뉴를 보시면 뭐 ASM, 뭐 기업의 공격 표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다면 비트 사이트가 이 공격 표면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DV 스코어나 CTI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금 비트 사이트에서 또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비트 사이트의 CTI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트 사이트는 CTI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좌측에 보이시는 클린앱뿐만 아니라 다크앱, 딥앱, 소셜 미디어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수집하는 정도는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1000개 이상의 지금 지하 포럼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크롤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는 매일 700만 건 이상의 인텔리전스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100억 건 이상의 유출된 인증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 알림까지 1분 이내에 고객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들은 지금 우측 위에 보이시는 5가지 인텔리전스로 정보를 정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에서 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격증명 인텔리전스나 취약점 분석, 공격 표면 관리, 그리고 랜섬웨어나 브랜드 사칭 등 이런 다양한 데이터 수집 영역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텔리전스 중에 한 2개만 좀 실제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자격증명이 유출된 내용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사용하시는 패스워드, 호스트, 뭐 도메인 정보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취합된 내용인지, 그리고 해당 장비가
머레어에 감염되어져 있었는지랑 최초 탐지 날짜 등등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특정 기업의 정보라서 제가 좀 다 블러 처리를 해서 좀 보기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 제가 다크웨이나 디웹 등에서 유출된 이제 개인 정보들을 자격 정보를 취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도메인명을 놓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도메인명을 활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 유출된 정보인지 아닌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스워드 정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패스워드 정보에는 패스워드를 검색 조건에 넣을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실제 유출된 정보도 아닌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만들어서 패스워드까지 넣을 수도 있는데 실제 기업별로는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 뭐 7자리 이상 특수문자 또는 대문자 숫자 등을 섞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으면 그런 규칙을 검색 조건에 놓고 조금 더 데이터를 정제해서 보실 수 있게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통해서는 뭐 자격 정보 유출을 통한 제2 침해 사고를 좀 미리 사전에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공격자 인텔리전스입니다. 좌측 박스에 보시면 지금 주요 공격 그룹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주요 공격 그룹들에 대해서 최근 30일간의 이제 공격 트렌드 정보, 활동 상황들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는 그 해당 공격 그룹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런 전략이나 절차, 기술 등에 대해서도 상세 내용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이 공격 그룹이 어떤 나라, 어떤 섹터를 주로 공격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는 공격자의 패턴을 이미 알았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오늘 요 비트사이트라는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표 2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2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사이트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비트사이트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뭐 단순히 그냥 지표가 아니라 실제 업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무 입장에서 좀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좀 4개를 좀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KPI 체계 구축입니다. 기업의 공격 표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때 시큐리티 레이팅을 통해서 점수를 관리하고 또 목표 설정 및 피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실 때 해당 시큐리티 레이팅 점수를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점수는 정량화된 정보로 나오기 때문에 보안 투자에 대한 설명 근거 확보에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DB 스코어는 지금 그 많은 취약점 중에 뭘부터 조치하지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CVSS 그 실제 침해가 일어났을 때만 유효한 그런 심각도를 참고하지 마시고 익스플로잇 신호 기반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CTI 연계까지 된다고 하면 실제 최신 공격 기법을 따라서 그거에 따른 대응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조기 경보 체계입니다. 시큐리티 레이팅이 좀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또는 특정 취약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이는 침해 사고의 전조 증세로 좀 인지를 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TPRM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 보안 영역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제3자로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제3자들에 대한 보안 상태를 뭐 엑셀 등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요 SLA 기반의 시큐리티 레이팅 통해서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지금 비트사이트의 보안 등급은 해외에서는 기업 간 비즈니스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비트사이트를 통한 보안 등급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사이버 보험을 운영하시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책정하실 때 비트사이트의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별로 차등 보험료를 산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투자 및 M&A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투자를 위해서 기업 실사를 나가실 때 재무 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안 상태에 대한 성숙도를 판단하실 때 비트사이트의 보안 등급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 자측 사례에서 봤듯이 좀 유의미한 기사가 저희 나라에도 나왔는데요. 작년 10월에 전자신문에 나온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정보보호 대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장사 모든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기업은 실제 보안 투자 또는 인력뿐만 아니라 좀 보안 체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공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정보를 기업 바탕으로 해서 기업별로 보안 등급을 매겨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측처럼 이제 향후 저희 나라도 기업 간 비즈니스 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보안 등급 점수가 이제 저희도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는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트사이트와 같은 좀 신뢰성 높은 솔루션들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